여러분, 구독 누르셨죠? 취소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희가 어떤 이야기거리를 들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라요. 이거 매번 하는 건데, 솔직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희는 멘탈이 갑이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북한 정권 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원수이자 원수가 아니라 북한의 원수 칭호를 받고 또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김영남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온다고 해서 성희가 좀 잠깐 북한에 있었을 때 그 서열, 내가 보고 들었던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이제 북한에 있었을 때 그 북한의 그 서열이 어떻게 됐냐면요. 최고의 서열은 바로 최고의 대가리는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이제 그 부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김정은의 그 밑에 최고로 김정은을 놔둔 나머지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김영남이에요. 이 김영남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심지어 지금의 김정은까지 다 섬기는 그런 아주 튼튼한 정말 한 90년을 산 소나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김영남이 그 북한의 그 정권에 깊숙이 뿌리를 잡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김영남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그런 직위에서도 이제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었냐? 김영남은 이제 1928년생인가? 아무튼 지금 90고령의 할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렇게 탄탄대로 이렇게 그 3대 세습까지 이렇게 섬겨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줘야 돼요. 북한에선 인정해줘야 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거 대한민국 와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제2의 2인자는 최룡해, 황병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최룡해, 황병서 얘네들은 솔직히 김영남이한테 잽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최룡해, 황병서 얘네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치면서도 숙청을 하면서도 김영남이한테 손을 못 댄다는 거는 그만큼 김영남이를 자기의 중조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처럼 믿고 그 정권에서 김영남을 의지를 하면서 그 정권을 유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김영남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김일성 시대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만 말할게요. 자, 김정일 시대에서 이제 90년대 중반 후에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고난의 행군식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 고난의 행군식이 어느 만큼 어려운지는 몰랐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 아사자가 엄청나고, 진짜 눈 뜨고 나가면 옆집에 막 다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씨 일가들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김영남이 뒷배경이 막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습니다. 말이 혀가 꼬이네요. 꼬여. 자, 이번에 평창 그 올림픽에 이제 북한 대표단으로 김영남이가 온다는 거는 그만큼 김정은이보다도 훨씬 위에, 정말 김정은이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김정은은 정권을 잡은 지 이제는 만 6년 되었잖아요. 만 6년, 거의 햇술은 올해부터는 7년 정도 되었는데, 솔직히 김정은은 6, 7년을 정권을 하면서 그 정권을 아직 다 잡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김정은은 솔직히, 김정일이
돈으로 이제 먹고 살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또 뭐니 해도 또 이제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보다는, 예, 그냥 먹고 놀기를 즐겼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잘하는 지도자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이 바뀌었냐? 이것 또한 역시 김영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김정은이가 또 그나마 김씨 일가들이 체제를 3대 세습을 하면서 끌고 나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김영남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북한에서도 항상 늘상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북한에 있었을 때 항상 TV를 봐요. 근데 이제 가끔씩 불이 올 때 TV를 키면은 항상 김정일의 행적, 김정은의 행적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두 번째로 이름 부르는 게 바로 김영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는 이제 그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언론을 보니까 김영남이보다는 이제 그 최룡해라던가 항병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최룡해라던가 항병서는 2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들은 그냥 접착제? 껌 같은 애들이야. 그냥 씹다 버리고 마는 그런 껌 같은 애들이에요. 왜냐면 김정은의 그 위치, 그 다음에 김정은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이거를 다 코치해주는 게 김영남이고, 그리고 김일성 때부터 그 극심한 신임, 정말 그 다 안 믿어도 김영남을 믿어준 그 김일성이랑 김정일이 그 신임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북한 정권의 주체 사상보다는 이제 뭐 10대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철두철미로 지키면서 북한의 그 정권 체제를 이렇게 체계 잡아가는 데서 단몫을 단단히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김정은은 김영남은 자기 거의 아버지, 신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은 성인 눈에는 다 보여요. 왜냐면 성인은 IQ가 140이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와 반대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성이 말 다 믿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성이도 북한 주민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면 아니 김씨 일가라는 세 글자 이름을 대가지고, 김정일이, 김정은의 그 세 글자 이름을 대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 북한 주민들을 조롱하는 북한 정권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의를 하는 게 바로 김영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다가, 쟤는 뭔 저런 개소리를 해. 밤에 자다 홍두깨 얻어 맞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No.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성희가 이렇게 어리다고 철부지처럼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안에 속이 꽉 찼어요. 예, 머리도 꽉 찼어요. 근데 어떻다? 공부는 하기 싫어해요. 그냥 사회 경험만 좋아해. 어떻다? 성희는 말이 안 돼요. 성희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을 즉각 받아들이고 현실을 빠리빠리 캐치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어렵고 힘든 고난이 와도 굶어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또한 성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가끔씩 저를 볼 때마다 성이 나도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가끔 실수가 많아. 요거 때문에 참고할게요. 말은 언제나 주의하고 삼가해야 돼. 그래야지 복이 따른다 했어. 요 짧은 혀 때문에 김목이 날아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성희는 약간 조심조심 하려고요. 근데 아무튼 성희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모조리 밟아치우고 자기들이 세 글자 이름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그와도 또 반대로 뭐니 해도 북한 주민들한테 엄청난 자유를 주지도 않고 고통만 주잖아요. 이게 무슨 지도자고 정권입니까? 개판 같은 소리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남이가 아무튼 평창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행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으로 온다니까 조금 북한에서 왜 갑자기 저런 성의를 보이지? 왜 너무 놀랍네요. 왜냐면 지질이 말을 안 듣다가 한 번에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탁 뇌를 순간에 박치잖아요. 빈속에 참이슬 마시는 참이슬 소주인가? 소주 한 잔 마신 것처럼 갑자기 딱 때리네요. 와 진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김정은이 자기가 남한에 오고 싶긴 한데
한국에 오고 싶긴 한데 오면은 암살당할까봐 오지는 못하고 대신 고령 할아버지 가서 일했겠지 뭐. 고령 할아버지를 보고 대신 가서 내 대신 총이라도 좀 맞아보라고 보냈나봐. 근데 대신 김정은이가 그만큼 김영남을 보냈다는 거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완전한 성의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길로 나가려고 하나? 그리고 핵도 포기하려고 하나? 근데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도 아니지 뭐 승냥이는 고기를 먹지 풀을 안 먹어요. 절대로 그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오산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대한민국 안보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성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그런 권리와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저렇게 성의를 보인다면은 우리 또한 역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김정은이 정권이 어떻게 노는지를 잘 주시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월 9일날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하는데 2월 8일날 쟤네가 소규모 열병식을 한대요. 이 뜻은 또 뭐냐?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나? 근데 어차피 대표적이고 썩은 북한 당국은 기선제압이라 해봤자 전세계에서 코웃음 쳐요. 김정은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아.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행사가 열리거든요.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참 저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열리는 올림픽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서열에 대해서 마저 이어갈게요. 2013년 12월 27일 장성택이가 바로 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 직무에서 실각되고 28일날 바로 처형됐습니다. 근데 장성택이가 왜 처형이 됐냐? 그 제명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명이 바로 그 10월 10일날 당창건 대회 때 김정은이가 막 연설을 하는데 그때 장성택이가 끄덕끄덕 절고 박수도 거기서 쟤 어린놈 새끼 뭐야? 이러면서 박수를 쳤대요. 그래서 이 장성택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봤던 김영남이가 저 새끼 안 되겠네. 이 빌미를 해가지고 딱 고사총으로 쏴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바로 12월 27일 김정일이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날에 바로 실각시키고 그 다음날에 사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막강한 북한에서도 큰 사변과 이변이었죠. 북한에서 큰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김정일의 직계를 그렇게 함부로 사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얼마나 공포심을 많이 줬겠어요. 장성택을 하나를 처단함으로써. 근데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너네 그 밑에 것들 아첨꾼인 것들 다 죽여라. 그러다가 물러앉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의 생각도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최령해하고 항병서예요. 항병서는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는데 김정은이 앞에서 입을 이렇게 막고 싹싹싹딱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린 놈의 손자새끼 앞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꼴값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항병서 한 며칠 있다가 조만간 되지겠는데 했는데 그렇게 아첨을 너무 쓰니까 김영남이가 눈꼴이 싫었던 거지. 저 새끼 아참 너무 쓰는 거 보니까 김정은한테 충신은 못 되겠네. 이러고 바로 혁명화를 보냈어요. 근데 요새는 항병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정치범 수용소 정도 보내지 않았으면 그냥 혁명화로 석탕, 아오지 탄광에 보내지 않을까 성의의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국권의 그 자리를 지키는 최령해. 와, 최령해는 진짜 북한에서 음란물은 다 찍었는데도 저렇게 국권이 살아있다는 거는 자기 아버지 최연희 그 뒷배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최연이랑 김영남이가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대요. 그래서 최연이 죽기 전에 김영남이 손을 붙잡고 영남아 우리 아들 책임 좀 져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김영남이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은 죽을 일이 없다. 내가 다 책임지어 줄게. 이래가지고 오늘날에 그 최령해가 항병서를 뭐 이렇게 혁명화 이렇게 철칙 같은 걸 주지만은 그 최령해는 이제 당하지 않는 게 바로 김영남이 또한 뒷배경에 있다고 해도 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송이의 추리와 송이의 생각, 그리고 송이가 북한에 있었을 때 전형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 정권과 북한에 대한 그 뉴스를 보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뭐 북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인은 참고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 있었을 당시에 또 당자금으로 가지고 이제 그 휘발유랑 이렇게 각 산지 사업소다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막강한 권력은까지는 아니래도 서민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급이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중앙당 그 사가에서 이제 사가 지도원들이 검열이 한 번씩 내려오면 우리 집에서 김정은이한테 이제 선물을 올려가는 산천어라던가 열무고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구에다가 이렇게 배를 쩍 째겨서 거기다 소금을 살살 뿌려가지고 싹 서늘한 그늘에 이렇게 추들추들하게 말려놨다가 이제 탁 쪄서 이제 쌀밥에다가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정말 겁나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늘상 중앙당의 소식은 뭐 이만큼은 아니라도 이만큼 손끝만큼 털만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들은 소리를 우리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성희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북한 중앙당에 대해서도 뭐 자그마치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게 중앙당 사람들은 대단하대요. 그리고 중앙당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편 아니면 마약을 이제 중앙당 간부들한테 이제 비상용으로 이렇게 공급도 한대요. 그래서 중앙당 간부들 중에서도 마약 중독자가 있대.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가 마약 중독자잖아요. 맞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그 형님이 마약 중독자인데 김정은은 마약을 안 하나 봐. 저렇게 비만인 걸 보니까. 진짜 대박이야, 김정은이. 어떻게 저렇게 처먹고 살찔 수가 있지? 그러고 와, 김정은이가 저렇게 당당하게 사람을 자기 밑에 부하들을 숙청하고 이렇게 사살하고 막 이런 뭐 아우지 탄광 보내고 뭐 정치방 부정서 보내는 거 하는 거는 이 뒷배경에 다 김명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북한의 김명남이는 김정은을 제한 나머지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령의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김정은이가 또 그만큼 이제 김영남을 많이 믿고서 이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성희의 그 재미나는 이야기 구독 스토리 자꾸 구독이래. 성희가 구독에 중독됐나봐. 아무튼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이렇게 토크 같은 거는 거의 편집이 없어요. 왜냐면 편집보다도 담백한 성희의 그 절실함과 솔직함이 여러분들한테 더 다가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딱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희도 활발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에요. 왜냐면 여행이라기보다는 전국 이제 방방곡곡을 이제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한성희의 썸네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잊지 않으셨죠? 취소는 안 되고요. 구독만. 안 하기만 해봐라. 우야야. 갈비대 순서 바뀌고 싶니? 구독해라.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희의 여기서 줄거리 끝! 다음에 봐요! 짜자잔!